콜라겐은 저희는 이제 어린 콜라겐을 사용한 거죠. 이제 뭐 이것도 아까 마찬 포스트바이오틱스 같이 뭐 제품이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뭐 이런 식으로 세대가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세대 같은 경우에는 돈피유래, 돼지 피부죠. 돼지 피부에서 추출한 그런 콜라겐인데 좀 분자량이 좀 커서 흡수력이 좀 느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좀 개선된 게 2세대 PC 콜라겐인데, PC 콜라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돼지 피부보다는 분자량이 좀 작지만 그래도 조금 뭐 한 2,000에서 4,000 달톤 정도 되는 이렇게 돼지 피부 유래보다 이제 그렇게 획기적으로 작은 크기는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3세대가 넘어온 게 이제 어린 콜라겐인데, 물고기 여자 비늘 린자를 써서 물고기 비늘에서 이제 좀 추출한 콜라겐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단위죠. 1,000달톤 이하. 콜라겐 한 분자가 한 300달톤 정도 되니까 콜라겐이 한 3분자 정도 연결된 사이즈 그 이하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 인체에 들어왔을 때 효소에서 굉장히 쉽게 분해가 되고 흡수가 빨리 될 수 있겠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린 콜라겐이고, 저희 콜라겐의 뭐 특징은 사실 어린 콜라겐이 아니라 이제 10,000ml를 담았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뭐 어린 콜라겐이야 누구든 뭐 선택을 해서 그냥 제품에 담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 어린 콜라겐이 아무래도 이제 물고기 유래다 보니까 굉장히 비린내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한 2,000mg 이상 담게 되면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은 굉장히 역해서 못 드시게 됩니다. 근데 저희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특수 효소 처리 공법을 통해서 그런 비린내 같은 것을 제거를 좀 많이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10,000ml까지 굉장히 많은 양을 가득 담을 수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게 지금 제일 메인 핵심 포인트인데요. 일반적으로 콜라겐들은 이제 저장성을 올리기 위해 수분을 다 날린 분말 형태의 콜라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콜라겐도 단백질의 일종이기 때문에 열을 되도록 가하지 않는 게 좋겠죠. 열을 가할수록 뭐 아미노산들이 이제 소실되거나 유실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도록 열을 가하지 않는 게 좋은데, 일단 저희는 액상 콜라겐입니다. 액상 상태로 되어 있는데, 시중에 보면 액상 콜라겐이 있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시중에 있는 액상 콜라겐들은 분말화 시킨 것을 이제 물에 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추출한 그대로를 제품에 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좀 다른 액상 콜라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액상 생 콜라겐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뭐 추출한 그 상태로 담는 것뿐만이 아니라 추출할 때 온도 자체도 이제 이런 단백질이라든지 아미노산 유실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적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에서 추출될 수 있는 최소한의 온도로 이제 추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특징이 있고, 이거 분말 콜라겐과 액상 콜라겐의 이제 아미노산 조성을 이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열을 많이 가했기 때문에 분말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양들이 전반적으로 좀 작게 되겠죠. 많이 차이 나는 것은 한 600%까지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열을 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액상 상태 그대로 먹는 게 더 좋겠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저희 콜라겐 제품에 또 콜라겐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게 이제 발효 양태반 추출물인데, 양태반을 왜 넣었느냐 하면은 그 양태반 안에 뭐 단백질이나 콜라겐도 굉장히 많지만 엘라스틴, 콜라겐과 함께 가교 결합을 이루는 성분이 이제 엘라스틴을 만들 수 있는 아미노산도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모발을 구성하는 케라틴을 만들 수 있는 아미노산도 이제 굉장히 많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굉장히 천연 보습 인자도 많이 함유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콜라겐과 우리 발효 양태반을 같이 먹어주면 굉장히 좋겠다. 그다음 우리가 이제 이런 콜라겐을 왜 먹어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옆에 표 보시는 바와 같이 20세, 25세 정도가 되면 이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많은 양의 콜라겐을 가지게 되는데, 25세부터 이제 1년에 한 1%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0대 정도가 되면은 한 50% 절반이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콜라겐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는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뭐 사망에 이르게도 되겠습니다. 뭐 콜라겐이 없어서 죽는다기보다는 콜라겐이 너무 줄다 보면은 질병에 많이 걸릴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은 왼쪽에 보시면 피부, 이제 우리가 콜라겐 하면 다 뭐 피부 관련된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로 이제 인식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이제 피부 뭐 진피층의 한 70%를 이룬 게 콜라겐이긴 합니다만, 피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모발을 구성하는 성분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눈과 치아, 뭐 그다음에 관절 그 사이사이에 있는 그런 성분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뼈 자체의 구성 성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혈관인데요, 혈관. 혈관이 크게 이제 세 층으로 되어 있죠. 외막, 중막, 내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막 부분이죠. 중막 부분이 굉장히 콜라겐이 높은 비율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혈관이 탄성이 있는 거죠.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이런 콜라겐이 풍부하기 때문인데, 나이가 들면은 이제 뭐 이렇게 콜라겐이 좀 줄어들게 되면 혈관 탄력도 좀 줄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혈관성 질환도 좀 쉽게 올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드셔야 되는 것으로 이제 판단된다. 그다음에 사실 우리 인체가 뭐 섬유화 세포라는 곳에서 뭐 콜라겐을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워낙 만들어내어지는 양보다 빠지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 생산되는 것보다 소비가 많기 때문에 이게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콜라겐을 언제 먹는 게 좋냐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사실 콜라겐은 그냥 뭐 아침, 점심, 저녁 상관없이, 뭐 식후, 식전 상관없이 그냥 편안하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간혹 아주 극히 드문, 장이 정말 안 좋으셔가지고 소화가 너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식전보다는 식후에 소화 효소가 좀 많이 있으실 때 드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상관이 없겠습니다.